네, 반갑습니다. 닌자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주봉이고요. 달러 인덱스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 반감기 체크하면서 그동안 반감기 이전에 어떤 차트를 그렸고 어떻게 움직였고 반감기 이후에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러한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머카 채널에서 경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관련된 공부도 많이 하고 강의 준비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시황도 분석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과연 이 비트코인은 이 전 세계의 경제 그리고 나스닥 이러한 것들과 얼마나 연동이 되어 있었을까, 지금은 얼만큼 연동이 되어 있는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제가 생각하고 고민을 하면서 내린 결론이, 뭐 제 말이 정답이 아니에요. 제 말이 정답이 아니고 늘 항상 참고만 하시면 돼요. 과거에 있었던 이때까지의 움직임은 그러니까 호가창도 많이 얇고, 그래서 심한 펌핑도 오고 심한 하락도 오고 그랬던 과거라고 치고, 어느 정도 경제와의 그 어떤 연동성을 가지기 시작을 했던 그 포인트, 그 위치를 저는 이때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로 그래도 한 15년, 16년도부터는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자산이 뭐 나스닥이든 경제든 그런 것들과 어느 정도 많이 맞물려서 이렇게 움직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그냥 주저주저 한번 대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전의 반감기 전의 모습 그리고 후의 모습을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많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같은 모습으로 반감기 이후에 또 상승을 할지, 그걸 그 순간이 오면 또 의심을 하고 불신을 가지고 불안한 마음이 생기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은 반감기 이후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시장에서는 이 반감기라고 하는 거 이후에 이전의 움직임과 같이 과연 올라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심과 불신은 있지만, 그래도 이때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왜냐면 지금 현재 이제 많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고 있고, 제도권에 들어올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대형 기관들, 자산 운용사들이 비트코인 관련해서 상품화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는데, 분명한 건 이건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 안다고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이 크립토 시장에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사건들, 일들, 이거는 우리는 매일같이 비트코인 차트를 분석을 하고 이 크립토 시장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지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저의 아내도 모르고요, 저의 어머니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도 모를 거고요, 여러분들의 친구들도 대부분 모를 겁니다. 반감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도 많이 없고요, 아직. 그리고 블랙록이 뭔지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제롬 파월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자, 그 말은 뭐냐면 불장이 시작되었을 때, 상승장이 시작되었을 때 그들이 들어옵니다. 자, 이러한 중요한 사실들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펌핑을 시켜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고인물들로서 우리는 지금 현재 시장에 남아서 다음 불장 사이클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죠.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앞으로 반감기 이전에 공교롭게도 블랙록이 현물 ETF를 신청을 하고 SEC에서 현물 ETF 승인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최대한 버티고 버텼을 때, 최대한 미뤘을 때, 그때 그 시간이 또 반감기와 맞물립니다. 그럼 만약에 그 시간이 되었을 때, 이때가 되었을 때, 24년도 3, 4월쯤이 되었을 때, 그때 만약에 블랙록이 신청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이 보류되었다, 안 되었다 라고 한다면 엄청난 하락이 오겠죠. 그렇죠. 그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이번 반감기는 아닌 건가? 이번 반감기는 아닌 건가? 이제 끝난 건가? 블랙록 때문에 이렇게 상승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 아닌 건가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그러면 과거를 한번 볼게요. 과거를 한번 보면 이때 16년 7월 11일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만 주봉으로 체크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반감기 라인이 16년 7월 11일로 이렇게 라인이 그어져 있는데 뭐 이때쯤이죠. 그런데 반감기가 시작을 하고 나서 반감기가 되면 이제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분명히 사람들이 샀을 거예요. 그래서 상승을 했다가 반감기가 시작되었어요. 그 반감기가 시작되자마자 하나, 둘, 셋, 3주 만에 31%를 떨어뜨립니다. 31%를. 그럼 이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이거 반감기 맞아? 이거 반감기 때 올라간다고 하더니 이거 맞아? 이거 맞는 건가? 반감기 아니야? 이런 생각 했겠죠. 자, 그러면 반감기 이전의 고점에서 여기까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주라는 시간 동안 마이너스 40%를 하락을 시켰습니다. 엄청나게 공포스럽겠죠. 많은 고민과 많은 생각들이 들 겁니다. 그리고 이때도 여기에 중요한 라인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겁니다. 깨고 내려가기도 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반감기를 믿었을 것인지 못 믿었을 것인지, 내가 이 시간으로 들어가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역시 반감기 이후에는 오릅니다. 오르는데, 자, 오르는 도중에도 이때마다 어떤 이슈들이 있어서 이러한 하락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평단이 어디 위치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반감기주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랜 시간 동안 올라가서 상승을 만들어서 수익을 만들었던 게 갑자기 2주 동안 본전이 되어버립니다. 본전이 되어버려요. 짧은 시간에 마이너스 35%, 33%,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거의 40%, 중간중간에도 이런 하락을 내리꽂습니다. 그러면서 쭉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럴 때 버틸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러면 그래도 이때 16년, 17년 이때는 지금을 기준으로 했을 때 5, 6년이 지났던 그런 과거이니까, 자, 이때 비트코인보다 최근에 있었던 이 코로나 이후에 있었던 이 반감기, 이때가 많은 유동성도 풀렸고 많은 시장에 참여자들이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이때보다는 조금 내가 앞으로 비트코인이 움직임에 있어서 내가 참고할 만한 그런 과거의 역사 데이터로 삼아보자 라고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신뢰를 하면서 봤을 때, 그때 자, 코로나라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사건이었긴 하지만 우리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반감기 이전에 잘 올라오던 비트코인이 조금의 조정이 나오다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발생을 하면서
그 전에 발생을 했죠. 발생을 해서 약간의 시장에서 조정을 하다가 약간 올라가는 듯 하더니 이 전고를 뚫지 못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5주 만에 마이너스 63%를 하락시킵니다. 반감기 이전이에요. 반감기 이전. 이때도 그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야, 이거 반감기 맞아? 와, 이거 그래,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위기가 오고 이런 거 알겠는데 이렇게 많이 빠져? 우리 차트 분석해서 이쪽에 매물대가 있는 거를 알기 때문에 여기서나 한번 받아본다 라는 분석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자주 말씀을 드리는, 자주 언급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차트 분석을 통해서 여기서 매매를 하면 너무 좋은 위치를 잡았지만,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분석이 가능하고 나는 이때 매매를 그래도 소액은 투입을 할 수 있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때 넣었어야 됩니다. 이때 넣었어야 돼요. 그리고 이때도 넣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때도 넣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투자는. 자, 그리고 결국 또 반감기까지 이 고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자, 반감기가 진행이 되었어요. 와, 이제 뭔가 회복하는가 보다. 자, 시장에서 많은 그 경기 부양책이라고 하는 유동성을 공급할 준비도 하고, 호재는 아니지만 너무나도 세계 경제는 어렵지만 자산시장을 올라갈 준비를 하는가 보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시작되었다 라고 하는 좋은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거의 10주 동안, 10주라는 시간 동안, 2개월 반이죠. 한 2개월 정도, 그 시간 동안 조정만 있어요. 반감기가 시작되었는데 조정이 있다고. 조정이 있는데 올랐다가 또 그대로 내리꽂아요. 마이너스 20%를 내리꽂습니다. 이때 알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과 같은 상황일지, 이때는 지금과 다른 상황일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비트코인이 2-3% 올렸다가 한 2%만 떨어뜨려도 알트들 마이너스 10% 떨어집니다. 우리가 이때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반감기라서 뭐 이때 내가 매수를 했던 안 했던 어쨌든 여기서 한번 했다고 쳐봐요. 반감기 때. 근데 매수를 했는데 거의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질질 끌어요. 횡보를 하다가 올라갑니다. 우와, 이제 올라가는 건가? 이제 반감기 사이클, 그 상승 사이클이 시작되는 건가라고 했는데 또 그대로 그 자리까지 내려버려요. 2주 동안 내려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올라갑니다. 자, 올라가는 중에도 내리꽂는 구간들이 있어요. 손바뀜이라고 하는 그런 구간들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거의 고점에 다다라서 이때 마이너스 30%를 내리꽂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아 올립니다. 그리고 하락을 했다가 또다시 2차 불장이라고 하는 이 상승 사이클이 나오는데 중간에 또 마이너스 25%를 내리꽂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이런 곳에서부터 이런 곳까지 먹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사이클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만나는 이러한 것들을 만났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어떤 걸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그냥 단순히 불장이 올 거야, 반감기 사이클은 여전할 거야, 똑같을 거야. 그리고 지금 미국의 경기라든지 중국의 경기라든지 모든 조건들이 또다시 한번 유동성 공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 그리고 내년에 미국의 대선이 있어. 블랙록이 현물 ETF를 신청을 했어.
시장에서 있었던 그런 모든 악재들이, 이 하락장에서 발생했던 그런 악재들이 이제는 하나하나씩 제거가 되고 있습니다. 제거가 되고 있고 시장에는 호재가 하나하나씩 생기고 있어요. 경제에 관련된 그런 지표들도 미국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는 조금씩 확신이 조금씩 생길 텐데, 그런 확신이 조금씩 생겼을 때 이 내리꽂는 이런 하락을 만나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락을 할 때, 아, 이제 바닥일 거야. 아, 여기가 바닥이야. 라고 생각하고 사고, 비트가 약간 올라가고 비트가 약간 조정 주면 알트가 박살나는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자, 이때의 하락이 왜 나왔냐? 여기서부터 경기 부양책으로 이렇게 상승을 시켰던 자산이, 이 비트코인이, 자, 이때부터 이제 물가가 상승을 하고 있으니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을, 정부에서는 긴축에 들어갈 거다. 너무나도 많은 돈을 풀었다. 시장에 부채가 너무나도 많이 늘고 있다. 경기가 위험하다. 라는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면서 이런 하락을 만들었지만 결국 이렇게 고점을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이야기들이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거의 시장에서는 확신을 하는, 아, 이제는 끝났다. 이제 긴축에 들어간다. 금리 인상할 거다. 라는 이야기들이 확신에 차서 여기서 고점을 만들고 끝납니다. 그렇게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 부분에서 버팁니다. 여기서 왜 버티냐? 그리고 왜 다시 상승이 나왔느냐? 연준의 파월이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시 2차 부장이 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또 한 번 그걸 믿지 않은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파월의 의장의 말이 아닌 그 외 연준의 의장들의 말로 인해서 긴축이 필요하다,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 이런 말들이 나올 때 이렇게 하락이 나옵니다.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하기로 하고 그때부터 약간의 조정이 나오면서 이제 대하락이 나오게 된 겁니다. 역대급 0.75%를 4번씩 단행을 하는, 자, 그런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렇게 하락이 나왔어요. 자,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지나고 나서 보면, 아,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으로 할 때 안 했다면 매매를, 왜 이렇게 나올 때마다, 페니셀이 나올 때마다 왜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을까?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현금을 가지고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내가 이때쯤 가지고 있던 현금이 여기 이때까지 지켜졌더라면. 자, 지금은 선물을 하시는 분들, 차트 분석을 통해서 숏도 때리고 순간순간 롱도 때리고 시드를 확보하는, 불리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분석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물을 위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즉 선물 매매가 너무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매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공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공부가 뭐냐면 이 마인드. 이 멘탈의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차트를 보는 눈만 가지면 안 되죠. 이 기준에 따른 매매를 할 수 있는 행동력, 그 기준에 맞게끔 매매를 했을 때 손실이 나는 경우에도 다시 한번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라인을 돌파를 하거나 지지를 받았을 때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을 했을 때 이 기준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 기준을 조금 더 정확하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찾기 위해서 지금도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거기에다가 내가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이제 전 세계의 경제, 그리고 미국의 경제, 나스닥과 많이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에 대해서도 조금 알면 내가 올라갈 거다. 이 비트코인도 이제는 정말 자산시장의 한 축으로서 많은 시총이 만들어지고 점점 이 무게가 무거워지고, 그리고 이 개미들과 일부 기관들만이 아는 투자 상품으로 알고 인정을 하는 상품이 아닌, 이젠 정말 큰 손들, 기관들, 대형 자산 운용사들, 정부 모두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시장에 참여를 하는 이 시장 참여자들은 코로나 이전에, 제가 알기론 그래요, 4%였는데 코로나 이후로 12%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없앨 수 없는 시장이 됐다는 거예요. 모든 국가들은 정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정치가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정치에 대해서 할 때 이거 하나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면 돼요. 투표. 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 사회 현상이 유익하다, 유익하지 않다, 이걸 따지기 전에 표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먼저 정치인들은 판단을 합니다. 이게 유익하건 유익하지 않건 이 정치인들과는 상관이 없어요. 얘들은 다음 총선이 중요하고 다음 대선이 중요합니다.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 정권을 바꾸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원하는 걸 들어줘야 돼요. 앞으로 더욱더 정치는 더욱더 심하게 이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오로지 표를 위해서 안면 몰수하고 행동들을 하고 정책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크립토 시장, 이 비트코인은 사라질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는 그 정도는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알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반감기라고 하는 그 사이클, 그 다음 그 많은 호재들, 그런 가운데에서도 앞으로 이 비트코인은 어떤 모습으로 반감기를 지나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이 올라가는 가운데 분명히 짧은 시간에 내리꽂는 이런 움직임들이 있을 거고, 이 반감기 이전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또 그런 거를 생각을 할 거예요. 기관들이 여기에서 매집을 했으니까 여기에선 지지를 받을 거다. 이곳은 깨지지 않을 거다. 근데 만약에 깨고 내려간다고 하면 또 엄청난 불안감이 쌓일 겁니다. 내 평단이 만약 35K라고 한다면
30K라고 한다면 25K라고 한다면 다 입장이 다르겠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걱정이 되고 불안함이 생기는 그 정도의 위치까지 떨어진다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이거죠. 자, 그러기 위해선 확신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이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다, 무조건 올라갈 거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은 공부밖에 없습니다. 이 공부는 비트코인이 경제와 얼만큼의 연동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나는 이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중국에서 이제 무시하거나 버릴 수 없는 그러한 자산 시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얼만큼의 경제 연동성으로 올라감에 있어서 가끔씩 이렇게 나오는 이 하락이 정말 끝을 알리는 하락인지 아니면 조정의 하락인지, 내가 그때도 추가 매수를 하거나 혹은 현금이 없어서 그냥 굳이 버텨야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확신이 없으면 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는 순간에도 이후 계획이 없기 때문에 다시 그곳을 뚫고 올라가거나 내가 팔았던 그 위치에 중요한 라인이 있을 건데 이걸 깨고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돌파로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도 무조건 확신이라는 게 내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가능한 행위가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곳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내가 투자자로서, 내가 매매를 하는 이 트레이더로서 내가 어느 정도의 매매를 하는 능력을 가졌는지 충분히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구간이었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더 공부해야 됩니다. 더 공부해야 되고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억지로 뭔가 강제적으로 내 머릿속에 주입하는 확신이 아니에요. 이 크립토라고 하는 게,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얼만큼의 경제와 연동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스닥과도 얼만큼의 연동성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미국이라고 하는 정부, 정치인들, 그 다음 각 기관의 유명 인사들, 중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이 비트코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사업을 어떻게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야지만이 확신이 하나하나씩 단단하게 채워집니다. 그래야지만이 중간중간에 나오는 이 하락에도 내가 대응이 아닌 그 행동으로 연결이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응을 할 거다라고 라인을 그어놓고 알람도 걸어놓고 많은 행위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 위치에 왔을 때 이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내가 이 3번의 바닥 구간에서 내가 행위를 한 사람들은 괜찮아요. 앞으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못한 사람들은 정말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적인 여유는 충분합니다. 자,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투자금을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투자금을 마련하는 그 액수는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에 비례해서 만들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내가 투자한 이 종목들 어떻게 관리를 하고 대응을 할 것인지. 내 결정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대로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랜이 하나도 필요하고 플랜 2도 필요하고 플랜 3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랬을 때마다 내가 행동을 할 수 있으려면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 경제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 상승 사이클, 그리고 대선 전, 반감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필요한 순간순간 행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열심히 공부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부장 사이클을 정말 모두 다 즐기는 그러한 시간들로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닌자였습니다.